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선거 끝나면 조금 한가한 뉴스들 전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참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들, 뜨거운 뉴스들이 들어오네요.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7월 30일 재보선도 있잖아요. 네, 미니 총선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최대 16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니까 규모가 커졌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 중에 서울 동작을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 거물 정치인들이 몰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730 재보선 왜 서울 동작을이 주목받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730 재보선 굉장히 많은 선거구들이 있는데 왜 동작을 서울 동작을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이 부분이요. 재보선 지역이 어디죠? 10곳은 6.4 지방선거로 의원직을 사퇴한 곳, 동작을을 비롯해서 10곳이고요. 6곳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이 선고됐거나 선고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오늘도 두 곳, 전남 지역, 전남 나주 화순 백이훈 의원 그리고 전남 순천 곡성의 김선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열립니다. 이미 2심까지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상실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26일에 서울 서대문을 그리고 충남 서산 태안 지역도 대법원 선고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동작을에 여야 정치 거물들이 정말 대거 출마하는 겁니까? 차츰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들은 이름만 꼽아보자면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은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서울시장 후보 나섰던 김황식, 이혜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이고요. 나경원 의원. 야당에서는 정동영 고문과 천정배 전 법무장관, 김두관 전 경남지사, 그리고 지금 새정치연합의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는 이기환 전 의원, 금태섭 대변인, 정의당에서 노회찬 전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교수, 그런 데는 인물만 한 20여 명 이릅니다. 20여 명. 이분들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네, 모두를 들어본 건 아닌데 대부분 출마 가능성 있는 중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좀 적극적입니다. 아, 적극적입니까? 김 지사의 한 측근 인사는 김 지사가 6월 30일 이번 달 30일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니까 원내에 진입을 하거나 전당대회를 통해 여의도 정치권에 진입을 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동작을 지역 출마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원 최고위원은 본인들은 출마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김황식 전 총리의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측근들에 따르면은 이름이 거론되는 건 김 전 총리의 뜻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거론하는 수준이다. 한 핵심 측근은 김 전 총리가 동작을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혜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보다 더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본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동작에서 출마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을 거다.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사실 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빅딜 설 때문에 맞아요.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 나왔는데 불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황식 전 총리가 사과하지 않는 한 동작에서 출마할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일은 없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은 어때요? 아직 구체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본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다가 최근 사퇴한 이정현 홍보수석, 전 홍보수석 어떻습니까? 본인은 지금 기자들과 연락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받아도 끊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인데요. 주변에서는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퇴임하기 전에 사퇴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 입각 얘기가 나오다가 세월호 사태로 사실은 경질됐는데 입각이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출마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출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비등합니다. 맞아요. 찬성하는 쪽은 당정청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김무성 의원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의 충심이 강한 사람인데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은
모든 초점이 거기에 모아질 것이고 치열한 정권의 중간 평가 선거가 될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그래서 위험하다. 예. 그렇죠. 새정치연합 쪽의 거물들 이름은 지금 어떻게 체크 좀 해보셨어요? 예, 정동영 고문, 뭐 천정배 전 장관, 김두관 뭐 전 경남지사 등등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동영 고문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역은 중요치 않다. 당을 위한 헌신이 중요하다. 당과 나라를 위해 재보선 출마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 중이다. 그러면은 당에서 헌신하라고 하면은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차출하면은 갈 수 있다.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당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이분도 그러니까 당이 원하면 하겠다. 이 정도선. 특정 지역 출마를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지만은 당에서 어디에 나가서 해달라 요청을 하거나 차출하면 나가겠다. 적극적인 사람은 없습니까? 야당에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동작을 지역에 출마해서 여당 중진과 빅매치를 해보고 싶다. 예. 김 전 지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수도권에 입성하겠다. 그래요. 이런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기한 전 최고위원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잖아요. 17대. 그렇죠.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정몽준 전 의원과 이제 뭐 석패를 했는데 본인은 자관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730 재보선이 저를 포함해서 올드보이들의 컴백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당의 방침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거물들이 왜 다 서울 동작을로 몰리는가? 왜 이름이 거론되는가? 이거는 어떻게 취재해 보셨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서울이라는 상징성 때문인데 요 상징성이 조금은 좀 흐려질 것 같습니다. 서대문 을이 포함이 안 됐다가 그 26일 날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6월 30일까지 선고가 되면은 재보선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서대문을이 포함되면 서울이 두 곳이 되기 때문에 좀 갈릴 수 있겠군요. 분산될 수 있겠군요. 꼭 동작을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을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얘기를 이렇게 풀어보죠. 왜 서울입니까? 왜 서울로 몰립니까?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주목도가 지방보다는 좀 높습니다. 지역에서는 뭐 몇 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3선이 쉽지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서울이라는 상징성, 특히나 이쪽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자택이 있는 곳 아닙니까?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상징성이 강하고. 그래서 김현철 차남 김현철 씨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른바 동작을 대전이라고 불리는 이유. 자, 그 행간들 짚어봤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